38살에 여자친구도 없는 노총각 신세. 어느 날 술만 들이붓고 낄낄거리는 철없는 친구 석현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정태야, 드디어 내가 장가 간다. 석현이는 초중고등학교를 죄다 같이 나온 징글징글한 놈이었어요. 성격은 유쾌하고 촐싹거리는데 얼굴은 솔직히 별로였어요. 키도 저랑 비슷하게 170 간당간당. 근데 희한하게 여자 운은 좋아서 대학생 때부터 여자친구가 끊이지 않았죠. 물론 오래 못 가고 맨날 차여서 질질 짜는 게 일이었지만요. 그런 석현마저 결혼한다니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그나마 총각 타이틀 같이 달고 있었는데 이제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 마치 마지막 남은 동족이 멸종하는 걸 눈앞에서 보는 기분이랄까. 씁쓸하더군요. 결혼식 날짜 잡았다고, 청첩장 준다고 간만에 친구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석현이 예비 신부도 소개시켜 준다길래 마스크로 썩은 면상 가리고 약속 장소로 나갔죠.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니 반갑긴 하더라고요. 다들 배는 볼록 나오고 머리숱은 슬슬 빠지고 세월 참 더섭이 흘러간다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우리도 이제 늙다리 아재들이라니. 석현이 예비 신부는 와 솔직히 석현이 녀석이랑 급이 안 맞는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32살이라는데 딱 봐도 풋풋하고 싱그러운 느낌. 키도 훤칠하고 몸매도 늘씬하고 얼굴도 객관적으로 봐도 예뻤어요. 석현이 녀석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속으로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었지. 뭐예요? 저렇게 괜찮은 여자를 꿰차다니. 역시 인생은 운빨인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자괴감 맥스. 정태야, 형수님한테 인사해야지. 석현이가 팔꿈치로 툭 치면서 낄낄거렸어요. 어색하게 웃으면서 예비 신부한테 인사했죠. 이름이 수진 씨였나? 수진 씨는 방긋 웃으면서 정태 씨, 처음 뵙겠습니다. 석현이 친구분이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라고 상냥하게 말했어요. 젠장. 더 비참해지잖아. 저렇게 천사 같은 여자가 왜 석현이 같은 놈한테. 아니, 석현이가 뭐 어때서 내 친구 험담하지 말자. 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석현이는 평범 이하였어요. 수진 씨가 아깝다는 생각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역시나 예상했던 망할 놈의 레퍼토리가 시작됐죠. 야, 정태야, 이제 너만 남았다. 그러게, 정태는 결혼 언제 하려나? 아이고, 정태는 글렀어. 평생 혼자 늙어 죽을 팔자여. 크크크. 술 취한 친구놈들이 하나둘씩 낄낄거리면서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면전에 대고 저렇게 짓거려대니 기분이 더럽게 찝찝하더라고요. 특히 제일 심했던 놈, 아니 제일 악질적인 놈은 재훈이라는 녀석이었어요. 키는 멀대같이 크고 얼굴은 느끼하게 생긴 놈인데 성격도 느끼하고 얄미워서 어릴 때부터 꼴 보기 싫었죠. 정태야, 너는 솔직히 결혼은 할 수 있겠냐? 재훈이가 얄밉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순간 욱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죠. 왜 못해? 나도 때 되면 알아서 하겠지. 때는 무슨 때? 너 지금 몇 살인데? 38살이면 흠비제 슬슬. 재훈이는 말끝을 흐리면서 능글맞게 웃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친구, 놈들도 덩달아 낄낄거리고. 아니다. 정태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직 방법은 있어. 이번에는 동철이라는 녀석이 나섰어요. 동철이는 덩치가 산만하고 목소리도 우렁찬 녀석인데 험악한 인상과는 달리 은근히 정 많고 엉뚱한 구석이 있는 놈이죠. 무슨 방법? 국제결혼, 베트남 신부. 그거 있잖아. 동철이가 손뼉을 치면서 말했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죠. 국제결혼 베트남 신부 솔직히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마치 제가 한국 여자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루저 찐따 같다는 뉘앙스잖아요. 야, 동철아, 말이라고 막 하냐? 제가 정색하면서 쏘아붙였어요. 동철이는 당황해서 어버버거리고,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요즘 국제결혼 많이 하잖아. 그리고 베트남 여자들이 순수하고 착하다고. 됐어. 그런 헛소리 집어쳐. 저는 술잔을 콱 내려놓고 쏘아붙였어요. 분위기는 더 싸해졌죠. 석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눈치만 살피고, 분위기 왜 이래? 야, 정태야, 내가 괜한 말 했으면 미안하다. 기분 상했으면 풀고 우리 술이나 마시자. 동철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술잔을 내밀었어요. 솔직히 동철이한테 화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상황 자체가 짜증났을 뿐. 친구 놈들이 저를 놀리고 깎아내리는 것도 짜증나고, 제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도 짜증나고, 결정적으로 저렇게 예쁜 신부를 옆에 낀 석현이가 너무 부러워서 더 짜증났던 거죠. 됐어. 술 안 마셔. 집에 간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친구 놈들이 당황해서 저를 붙잡았죠. 야, 어디 가려고 그래? 아직 2차도 안 갔잖아. 맞아. 2차는 노래방 콜? 아니, 됐어. 너희들끼리 신나게 놀아. 난 내일 중요한 미팅 있어서 일찍 들어가 봐야 돼. 핑계를 대고 억지로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사실 내일 미팅 같은 건 없었네요. 그냥 저 망할 놈들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술 기운 때문인지 머리가 띵하고 속도 울렁거리더군요. 택시를 타려고 삼각로터리 쪽으로 걸어갔지 뭐예요. 대구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삼각로터리. 예전에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가 있던 곳. 지금은 캠퍼스는 성서로 이전하고 횡댕그렁하지만 그래도 아직 주변에 술집이랑 밥집들이 꽤 남아있어요. 석현이 녀석이 그 동네에 살아서 결혼식 피로연도 그 근처에서 했던 거고,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훅 불어왔어요. 밤 공기가 제법 쌀쌀했지만 오히려 술 기운이 싹 가시는 듯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한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밤하늘이다 싶었죠. 문득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당동, 우리 집까지 거리가 꽤 되긴 하지만 천천히 걸어가면서 술도 깨고 밤 공기도 쐬고 생각도 정리하고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걷다가 힘들면 택시 타면 되지 뭐. 큰 길을 따라 쭉 걸었어요.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걷다 보니 슬슬 기분이 풀리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 친구놈들 망할 놈들이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들이잖아요. 술김에 괜히 심한 말 한 걸 수도 있고 너무 맘에 담아두지 말자. 그리고 결혼 뭐 언젠가는 나도 하겠지. 젠장. 근데 언제가 되려나. 한참을 걷다 보니 슬슬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탈까 아니면 조금 더 걸을까 고민하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 뭐예요? 총각? 총각?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웬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화려한 화장에 짙은 립스틱,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딱 봐도 나 술집 여자요 하는 분위기. 네. 왜 그러세요? 술 한잔하고 가. 누나가 아주 그냥 뿅 가게 해줄게. 여자는 느끼하게 웃으면서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뿅 가게 해준다니 순간 멍해졌죠. 뿅 가게 해준다니. 뭘 어떻게 뿅 가게 해준다는 거지? 저 여기 혹시 방석집이에요? 얼떨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자는 눈을 흘기면서 말했지 뭐예요. 방석집. 에이, 요즘 누가 방석집이라고 하노? 다 룸이라고 하지. 룸. 룸살롱? 아니, 호객행위는 보통 밤에 번화가에서 하는 거 아니었나? 이런 길거리에서 대놓고 호객행위를 하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아니면 제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던 건가? 저 별로 안 땡기는데요. 솔직히
술은 더 이상 땡기지 않았어요. 아까 친구들이랑 마신 술 때문에 속도 니글거리고 머리도 띵했거든요. 왠지 돈만 바가지 쓰고 기분만 더 더러워질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이고, 딱 봐도 외로워 보이는데 제대로 한번 놀다가 여자는 능글맞게 웃으면서 계속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외로워 보인다니 젠장. 맞는 말이잖아요. 아주 그냥 끝내주게 잘 해줄게. 딱 한 잔만 하고 가. 응? 잘해준다 잘해준다. 그 말이 묘하게 귓가에 맴돌았어요. 38년 외로운 솔로 인생 여자한테 잘해준다는 말을 들어본 게 대체 언제였더라? 아니, 아예 처음인가? 뭘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나도 모르게 홀린 듯이 물었지. 뭐예요? 여자는 씩 웃으면서 속삭였어요. 총각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걸? 기대해도 좋아. 상상 이상 기대해도 좋다. 그 말의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상상 이상이라고? 뭘 상상 이상으로 잘해준다는 거지? 설마 저 혹시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어대기 시작했죠. 3년 넘게 억눌렸던 욕망이 폭발 직전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흐흐. 궁금하면 따라와봐. 후회 안 할 거야.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간판도 제대로 없는 허름한 가게들이 몇 군데 눈에 띄었어요. 이런 곳에 룸이 있다고? 왠지 분위기가 쎄한데. 저기, 여기 진짜 술집 맞아요?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물었죠. 여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지. 뭐예요? 아, 좀 시끄럽게 묻지 말고 따라오기나 해. 다 왔어. 여자는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건물 간판에는 희미하게 물망초라고 쓰여 있었죠. 방석집. 룸이 아니라 방석집이라고. 순간 당황했죠. 왠지 촌스럽고 구닥다리 느낌인데 요즘도 방석집이 있나? 자, 어서 들어와. 여자는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얼떨결에 방석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죠.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낡은 방들이 여러 개 나왔어요. 방문들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밖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 없이 깜깜했어요. 으스스한 분위기에 소름이 쫙 돋았지. 뭐예요? 자, 이 방으로 들어가. 여자는 복도 끝 방문을 열고 저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방 안은 생각보다 좁고 허름했어요. 낡은 장판 바닥에 촌스러운 꽃무늬 벽지. 그리고 방석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여기 룸이 아니잖아요?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여자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 뭐예요? 방석집이 룸이랑 뭐가 달라? 다 똑같은 술집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룸살롱이랑 방석집이 엄연히 다르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지만 딱히 말문이 막혔어요. 젠장. 제가 지금 뭘 기대했던 거지? 그냥 술이나 한 잔 들이켜고 씁쓸하게 집에 가는 게 답이겠지 싶더라고요. 자, 앉아. 술 시켜줄게. 술상은 맥주 몇 병이랑 마른 안주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저 그냥 나가면 안 될까요? 뭐, 이제 와서 나가겠다고? 돈 아까워. 걱정 마. 오늘 아주 그냥 싸게 해줄 테니까. 싸게 해준다니, 뭘 싸게 해준다는 거지? 설마, 또 다시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치기 시작했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지. 뭐예요? 젠장. 진짜 방석집이었어. 그것도 요즘 세상에 아직도 호객행위를 하는 방석집. 저는 술기운과 여자에 대한 갈망, 그리고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자, 긴장 풀고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지. 그냥 최대한 돈 아깝지 않게 즐기다 가자. 어색하게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기도 전에 방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으악,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세상에 옥순 아줌마. 옥순 아줌마? 목소리가 얼마나 덜덜 떨렸는지 바닥에 개미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죠. 옥순 아줌마는 동네에서 바비 인형처럼 생겼다고 김희선으로 소문난 아버지 친구 홍구 아저씨 부인이었거든요. 어릴 적 제 눈에 옥순 아줌마는 거의
뭐 여신이었어요. 새하얀 피부, 사슴처럼 커다란 눈망울, 웃을 때 살짝 보이는 덧니까지. 아줌마는 진짜 눈이 부셨거든요. 눈이 부셔 마치 형광등 100개 켜놓은 듯한 후광이 뿜어져 나왔달까? 제 목소리에 옥순 아줌마는 화들짝 놀라 날 쳐다봤어요. 찰랑거리는 긴 머리는 그대로였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고 세상 풍파다 겪은 듯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아줌마는 절 못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하긴 마지막으로 본 게 20년은 좋게 넘었으니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땐 저도 꼬맹이였으니까. 누구세요? 아줌마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걸 보니 괜히 마음이 짠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와중에 용기를 짜내 아줌마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죠. 왠지 얼굴을 똑바로 볼 자신이 없어서 아줌마 어깨에 살짝 기대 귓속에 속삭였어요. 마치 드라마에서처럼. 아줌마, 저 정태예요. 영천댁 아들. 제 이름을 듣는 순간 아줌마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 뭐예요. 정적을 깨고 아줌마 입에서 깊고 긴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너가 정태라고? 아줌마 어깨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완전 당황해서 어버버. 설마 아줌마가 울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색하게 아줌마 등을 툭툭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줌마 괜찮으세요? 한참을 흐느끼던 아줌마는 겨우 눈물을 훔치고 힘없이 날 올려다봤어요. 눈물로 번진 눈 화장에도 불구하고 아줌마 눈은 여전히 예뻤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거대한 싱크홀처럼 깊어 보였네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아줌마를 보니 왠지 모르게 복잡 미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리움, 안타까움, 짠함, 그리고 묘하게 으쓱한 기분까지. 정태, 내가 여기 왜? 아줌마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젖어 있었지만 어딘가 허스키하게 갈라진 목소리가 묘하게 섹시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겠지 싶더라고요. 지나가다 붙잡혀서 얼떨결에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치 숙제 안 해온 초등학생처럼. 우연은 참 얄궂기도 하지. 아줌마는 씁쓸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옥순 아줌마에게 지난 세월 어떻게 지냈는지, 왜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지만 섣불리 입을 떼기가 어려웠지 뭐예요. 마치 폭탄이라도 건드릴까 봐 조심스러운 기분? 아줌마는 담배만 뻐끔뻐끔 피워대며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줌마, 석현이 장가가요. 사실 그녀는 석현이의 새엄마였어요. 이런 기막힌 우연이 다 있는지 석현이 녀석 결혼 때문에 만났다가 20년 전 석현 아빠와 이혼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를 하필이면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그랬구나.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빨아댔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저는 아줌마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을 똑똑히 봤죠. 우리는 또다시 긴 침묵에 잠겼어요. 고요한 방 안에는 아줌마 담배 태우는 소리, 라이터 찰칵거리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 쿵쾅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지. 뭐예요? 정태야, 너도 다 컸네. 침묵을 깬 건 옥순 아줌마였어요. 아줌마는 씁쓸하게 웃으며 제 볼을 살짝 꼬집었어요. 꼬맹이였던 내가 이렇게 훌쩍 커버리다니 시간 참 빠르다. 아줌마도 여전히 예쁘세요. 저도 모르게 느끼한 멘트가 튀어나왔어요. 아줌마는 푸앗 웃음을 터뜨리며 어휴, 늙었어. 주름살 봐라 하며 손등으로 눈가를 가렸지 뭐예요. 하지만 아줌마 웃음소리는 왠지 모르게 슬픔이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슬픈 피에로처럼? 그래. 너는 여기 어쩐 일이니? 그냥 외로워서요. 석현이도 장가 간다는데 저만 솔로거든요. 그랬구나? 그럼 내가 다른 사람 불러줄 테니 놀다 가.
아니요. 아줌마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 한잔 하다 가죠, 뭐. 그래. 괜찮겠어? 상관없어요. 저는 아줌마가 좋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 너무 반갑고 좋은 거려. 나도 그래. 정태를 오랜만에 보니깐 젊었을 때 생각도 나고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말야. 그나저나 나 여기서 만났다는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럼요. 당연하죠. 비밀을 지켜드려야 여기 계속 올 수 있잖아요. 뭐 이런데 계속 와서 뭐 하게. 그냥 술 마시러 온다고요. 아줌마 혹시 저랑 이상한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긴 술값도 비싸고 자주 올 데가 아니야. 술값이 문제가 아니라 아줌마 보고 싶어서 오려는 거죠. 그리고 부담스러우면 가끔 오면 되죠. 참나, 난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하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는 아주머니는 프로 정신이 발동을 하였는지 절 영천댁 아들이 아닌 손님으로 대접을 하더군요. 자, 한 잔 받아. 다른 여자는 싫다고 하니 그래도 즐기건 즐기고 가야지 않겠어? 그날 옥순 아줌마의 서비스는 최고였어요.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옥순 아줌마를 찾아갔어요. 외롭고 지루한 일상의 그녀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고 점점 더 아줌마에게 묘하게 끌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는 옥순 아줌마라는 블랙홀에 점점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너 정말 특이해. 왜 자꾸 나한테 오는 거야? 돈 아깝지도 않아? 아줌마가 좋기도 하고 올 때마다 잘 해주시잖아요.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으니까. 아줌마는 제 말에 콧방귀를 뀌며 붓. 순진한 녀석이 뭘 안다고 라고 핀잔을 줬지만 얼굴은 왠지 모르게 더 붉어진 것 같았어요. 기분 탓인가? 그 후로 우리는 더욱 끈끈해졌죠. 정태야,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니? 어느 날 밤 소주 몇 병째 비우고 혀꼬부라진 아줌마가 뜬금없이 물었어요. 눈빛은 풀려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진지함이 느껴졌달까? 글쎄요. 그냥 아줌마가 좋아서요. 아줌마는 제 대답에 울먹이며 고맙다. 정말 고마워라고 흐느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짠하면서도 귀여웠달까?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38살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여자친구도 없던 외롭던 시절이었어요. 직업은 영상 편집이랑 웹디자인 프리랜서.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영혼의 크리에이터인데 까놓고 말하면 그냥 집구석 페인이었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나마 사람도 만나고 밖에도 좀 쏘다녔는데 재택근무 시작하면서 세상이랑 완벽하게 담쌓았지 뭐예요. 눈 뜨면 컴퓨터, 밥 먹으면서도 컴퓨터, 심지어 똥 싸면서도 유튜브 쇼츠 릴스 쳐보는 인생이었어요. 여자 만날 기회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다 오랜만에 회포라도 풀려고 들린 술집에서 석현이 새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20년 만에. 그녀는 어린 나이에 20살가 넘었을까 15살이나 많았던 석현이 아빠에게 시집을 왔었죠. 당시 그녀는 발품을 팔며 화장품 장사를 하시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딸만 5 있는 집안의 장녀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동네에는 돈 많은 석현이 아빠한테 거의 팔려왔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엄청난 미인이었어요. 청바지에 흰 셔츠만 대충 걸쳐 입고 다녀도 감출 수 없는 매끈한 몸매와 인형 같은 얼굴은 정말이지. 지나가는 동네 남자들의 시선을 다 잡아 끌 정도였으니 후광이 느껴진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새하얀 피부에 커다란 눈망울, 웃을 때 살짝 보이는 덧니는 정말이지. 넋을 놓고 쳐다보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당시 사춘기였던 저 역시 옥순 아줌마를 밤마다 상상을 했을 정도였네요. 그때는 순수한 동경심인지 아니면 사춘기 혈기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지만 어쨌든 옥순 아줌마는 제
어린 시절의 여신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행복해 보였던 옥순 아줌마의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석현이 아빠의 사업이 점점 하향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원래 성격이 불같았던 석현이 아빠는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자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 시작하더군요. 술만 취하면 집에 들어와 옥순 아줌마에게 온갖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아주 그냥 쫄딱 망하게 생겼다며 옥순 아줌마를 탓하고 심지어 손찌검을 하고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수고 괴롭히는 일이 잦아졌다고 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론 거의 2년도 넘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쉬쉬했지만 술 취한 석현이 아빠의 고성이 밤마다 골목길을 울리고 옥순 아줌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간혹 들려오기도 했으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짐작하고 있었죠. 그걸 묵묵히 참아내고 사는 옥순 아줌마도 참 대단하단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그 소문이 친정엄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옥순 아줌마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집을 나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시 동네에는 옥순 아줌마가 이혼하고 집을 나간 것에 대해 온갖 루머가 난무했어요. 그중 가장 자극적인 소문은 아랫동네 생선 파는 젊은 총각이랑 눈이 맞아 야반 도주를 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당시 상황을 꽤 자세히 알고 있었기에 그 소문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낭설인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어요. 옥순 아줌마가 술집 작부로 팔려간 것도 아니고 바람이 나서 도망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저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 떠난 것뿐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나 봐요.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옥순 아줌마와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그것도 룸살롱도 아닌 촌스러운 방석집에서 재회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일반 술집이 아니라 룸살롱, 호객꾼에 이끌려 얼떨결에 들어간 낡은 방석집에서 말이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굳게 닫힌 방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으악!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정말이지 꿈에도 상상 못했던 옥순 아줌마였던 거예요. 옥순 아줌마? 아줌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뭐, 다 그렇게 살지. 힘들게, 억척스럽게 너도 알잖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 옥순 아줌마의 목소리는 씁쓸했지만 어딘가 체념한 듯한 담담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파도에 닳고 다른 조약돌처럼 세상에 모진 풍파를 다 겪어낸 듯한 그런 목소리였죠. 저 아줌마,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뭐든 도와드릴게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옥순 아줌마는 피식 웃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풋, 어린 녀석이 뭘 도와준다고 그래? 너나 걱정해. 너 아직 장가도 못 갔다며? 내가 보기엔 너도 딱해 보여. 옥순 아줌마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했어요. 옥순 아줌마의 말대로 저는 딱한 놈이었으니까요. 38이나 먹도록 변변한 여자친구 하나 없고 집구석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두드리는 인생. 옥순 아줌마 눈에는 제가 딱하게 보일 만도 하겠죠. 사실 저도 힘들어요. 그래, 너도 힘들겠지. 다들 힘들지 뭐. 이 험한 세상,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옥순 아줌마는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제게 건네줬어요. 저도 옥순 아줌마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어요. 씁쓸한 소주 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조금 따뜻해지는 듯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 방석집을 찾았어요. 룸살롱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낡은 방석집이, 그리고 옥순 아줌마가 자꾸만 끌렸어요. 옥순 아줌마는 매번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옥순 아줌마는 제게 엄마 같기도 하고 누나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여자 같기도 했어요.
옥순 아줌마는 치매에 걸린 홀어머니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효녀였어요. 병원비와 간병비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여자 혼자 벌어서 감당하려면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겠죠. 옥순 아줌마는 저에게 그런 속사정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어요. 옥순 아줌마는 처음에는 저를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망설였어요. 옛날 동네 꼬맹이였던 제가 손님으로 찾아온다는 것이 옥순 아줌마에게는 꽤나 민망하고 불편한 일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혹시라도 동네에 소문이라도 날까봐 걱정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옥순 아줌마는 결국 저를 손님으로 받아들였고 매번 극진히 대접을 해줬어요. 단순히 술 손님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줌마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으니까요. 예전에는 방에 들어서면 어색함과 불편함이 먼저 느껴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옥순 아줌마를 만난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네요.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대화도 점점 더 깊어졌어요. 예전에는 주로 서로의 힘든 이야기나 신세 한탄을 주고받았다면 이제는 서로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죠. 정태야, 너 나한테 여자로서의 감정 같은 거 느껴? 네. 아줌마, 저는 아줌마를 여자로서 좋아해요. 처음에는 어린 시절의 동경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감정과는 달라요. 아줌마는 제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정태야,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거야. 나는 너랑 너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게다가 이런 일까지 하는 사람인데 너는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아니에요. 아줌마, 저는 후회 안 해요. 아줌마, 저랑 연애 한번 해봐요. 제 용기 있는 고백에 옥순 아줌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방석집 마담과 손님이라는 어색한 관계를 벗어나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편견을 이기는 것은 진실한 사랑의 힘.